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배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엘라스 대 라치오 축구와 관련하여서 AC 밀란과 접전을 펼쳤으나 결국에는 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무너졌던 헬라스입니다. 안방에서 갖는 승부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움직임이 예상이 되지만 관건은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될 것 같습니다. 마르세유전을 치르고 이틀 만에 다시 리그 일정을 소화를 하는 라치오 팀으로 안방에서 앞선 승부를 치른 게 그나마 부담감을 줄일 만한 요소입니다. 최근의 원정 성적이 썩 좋지 않았던 부분은 이번 경기에서의 우려를 끌어올릴 만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접전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엿보이는 승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헬라스가 앞서 득점력을 보여준 바 있고 홈 이점을 안고 승부에 나서는 부분도 눈여겨서 볼 만한 요소로, 그러나 승부처에서는 라치오의 결정력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엘라스 라치오가 근소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헬라스를 압도를 하는 흐름까지 예상을 하는 건 쉬운 승부가 아닙니다. 차이가 쉽게 벌어질 것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헬르사 베로나 리그에서는 13위로 승무무승패 직전 라운드 밀란전에서 2대3 석패를 당한 곳으로 그래도 최근의 일정에서 준수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경기력 또한 크게 밀리는 편이 아니라 선전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곳은 공격과 관련하여서 성과가 잘 나는 곳으로 앞선 리그 5경기 중에서 도합 14득점을 올렸습니다. 카프라리 바락 측면의 조합이 과감한 공격 가담으로 맹활약을 하는 중으로 일선의 무게감 또한 좋습니다. 유사한 화력을 가져갈 수 있다면 무득점에서 그쳐버릴 경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곳은 후방에 대한 불안이 그 이상으로 심각한 곳으로 몬티포 골키퍼가 필요 이상의 실수를 저지르며 뒷문을 약화시키고 3백 라인 역시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지 발표에 따르면 다우도비치와 프라보타 부상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장자는 다우도비치, 프라보타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엘라스 라치오 SS 라치오 리그에서는 5위로 승승패승로 이 팀은 상대방에 비해서 전력이 좋은 곳으로, 하지만 주중에 대한 일정에 따른 체력 부담이 큰 곳입니다. 수비진이 상대 빠른 공세에 적절한 대응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점으로 남는데 심지어 아체루비와 필리페 두 수비 중심축이 퇴장의 징계로 인해서 결장을 합니다. 무실점 달성에 있어서는 이미 끝나버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축구팀은 원정에 대한 분리까지 겹친 곳으로 안방만 벗어나면 유독 답답한 흐름에 고전을 하는 곳으로 실제로 리그 홈경기당 평균적으로 3.5득점을 적중을 한 반면에 원정에서는 그 수치가 1.0점까지 떨어집니다. 임모빌레 혼자서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결장자는 아체푸비부터 시작을 하여서 필리페 아데카니의 선수입니다. 전력적으로 우세를 앞세우고 있는 라치오 팀이 상대방을 물리칠 준비를 마쳤는데 하지만 주중 일정에 따른 체력적인 부담이 크기도 하고 원정의 분리까지 겹쳤습니다. 엘라스 라치오 상대를 압도를 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곳으로, 반면 헬라스 벨로나는 공격선과는 나름 준수하게 내고 있으나 뒷문에 대한 불안이 존재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승부가 쉽게 기울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베로나 팀은 밀란 원정 패배 이후의 일정으로 라치오는 지난 라운드에서 인테리를 격침시켜버린 곳입니다. 베로나는 밀란 원정에서 분패를 하였는데 그러나 그 경기에서도 카파라리와 바락의 골이 나오며 연속 경기 멀티골 경기를 5경기로 늘렸습니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경기로 골을 만드는 최근으로 일리치와 베사 등이 3선의 라인을 올리고 있고 칼리니치와 라사냐, 시메오네 등 해결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즐비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라치오는 지난 라운드에서 다소 잡음이 있긴 하였지만 인테르를 상대로 하여서 역전승을 따냈습니다. 상대에게 선제골을 내준 이후에 임모빌레와 안데르송 밀린 코비치 사비치가 연속적으로 골을 기록을 하였으며 안데르송의 골이 부상자 이슈로 문제가 됐지만 사비치의 추가 골이 나왔기에 완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모빌레가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점도 팀에게는 큰 힘이라고 보여집니다. 라치오가 원정이긴 하지만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 베로나 역시 피할 팀은 아닙니다. 승점에 있어서는 베로나 팀이 딸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라치오는 주중에 홈에서 마르세유와 유로파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동거리는 없지만 접전을 가져갔기에 주축 선수들의 체력 이슈가 당연히 있을 것으로 그 점에서 홈에서 나설 베로나가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락의 컨디션이 워낙 좋기도 하고 시메오네와 라사냐가 나치오 수비를 괴롭힐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치오, 팀의 주전 센터백 아츠레비가 이 경기까지 징계로 나서지 못한다는 악재가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라스 라치오 축구와 관련하여서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신 후에 궁금증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한 주 시작 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로리앙 대 보르도 축구와 관련하여서 마르세유의 대피를 하면서 불안하게 이어오던 무패 흐름이 깨진 로리앙에겐 반등의 초점이 맞춰질 만한 경기로, 그러나 공수 전반의 밸런스가 여전히 맞춰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활로를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낭트와 무승부를 거두면서 한숨을 돌릴 일은 원정이지만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아가려 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소코 맥세르 바이시 등 부상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빈자리를 메워줄 것 같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 라인에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안고 치르는 경기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에 초점을 맞추려 할 것 같습니다. 물고 물리는 양상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로리앙의 홈 2점이 절대적으로 작용을 할 만한 승부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보르도가 수비에서 문제를 보여온 것은 사실이지만 역습으로 활로를 개척할 능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로리앙 보르도 이 두 곳과 관련하여서 FC 로리앙 팀은 리그에서는 12위로 무승무패 직전 라운드 마르세유 전에서 1대4 대패를 당했습니다. 리그 3경기 연속으로 무승부진에 빠지며 팀 에너지 레벨이 다소 떨어져 버린 곳입니다. 낙승을 기대를 하기에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이 팀의 다득점 성과에 있어서는 미지수로 본래 윗선에 힘을 주고 경기를 풀어가는 시기 아닙니다. 선수비 후역습 과정에서 한방 싸움에 집중을 하는 곳으로 모피와 르피 등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따라서 1득점 생산이 최대치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안방 승률이 상당한 곳으로 원정에서는 아직 승리를 못 거뒀지만 홈에서는 4경기 중에서 3승 1무의 호성적을 냈습니다. 특히나 후방 제어에 성공을 하며 니스와 릴 모나코 등 기복이 큰 팀을 잡아낸 곳입니다. 실제로 리그 원정 경기당 평균적으로 0.8실점을 내준 반면에 홈에서는 그 수치가 0.5점으로 급감을 합니다. 클린시트 달성에 있어서는 꾀할 만한 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장자는 모렐과 모우요콜로 선수입니다. 로리앙 보르도 다음으로는 지롱댕 드 보르도 리그에서는 17위로 승무무패무 지난 라운드 낭뜨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곳으로 상대방과 흐름은 비슷합니다. 지난 4번의 경기에서 3무 1패를 당하며 승리가 아직 없는 곳으로 선전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축구팀은 상대 화력이 좋지 않기에 흔들리던 수비를 다시 재정비를 할 수 있는데 작정을 하고 숫자만 늘려도 적절한 대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문제는 공격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곳으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라운드에서 부상을 당했던 황의조 선수가 단순한 영자로 밝혀져서 출전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공격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없는 곳으로 상대방의 수비가 황의조만 작정을 하고 마킹을 하게 된다면 팀 공격력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무득점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결장자는 바이세와 마자 선수입니다. 홈 2점을 갖추고 있는 로라인 팀이 상대를 올가맬 준비를 마쳤습니다. 로리앙 보르도 안방에서 상대 공격 제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이후에 한방에 대한 싸움에서도 우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르도는 시즌 초반 높은 공격 의존도와 후방 불안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으며 이 점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로리앙 팀은 최근의 3번의 경기에서 승리를 추가를 하지 못한 곳으로 보르도는 낭트를 상대로 하여서 무승부에 그치고 난 후에 원정 일정입니다. 로리앙 팀은 마르세유 상대로 로리앙피에 골이 나왔는데 연속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하였습니다. 선제골 이후에 아베르젤르가 라인을 올리며 적극적으로 공격 시도에 임했는데 원정에서 힘의 격차를 넘어서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최근의 2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하는 등 승점을 잘 따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보르도 팀은 지난 경기에서 선제골을 기록한 황의조가 부상을 당하며 교체된 이후에 동점골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무승부보다 아쉬웠던 점은 팀의 득점 1위인 황의조가 인대 부상을 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위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현지 보도에 의하면 수주간 결장이 예상이 되었던 부상이 정밀 검사 결과 심각하지 않았기에 늦어도 다음 라운드에는 출전을 할 것이고 보이고 어쩌면 이 경기에도 교체 정도로 나설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결장할 가능성이 있기에 칼루와 세쿠 니앙 등이 그 자리를 메워야 합니다. 주전 스트라이커의 부상이 있는 보르도가 승점을 따내기 위해서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서 저득점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결과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은 로리앙이 홈에 2점이 있고 로리앙트와 모피가 충분히 골맛을 보고 있지만 포시엘리를 축으로 하여서
수비진을 정돈한 보르도의 수비가 버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르도가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노리는 운영을 할 것이기에 중원을 두텁게 설 것이고 로리앙이 공격적인 작업을 원활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로리앙 보르도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